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MBC 보도의 공정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MBC 하면 이 강성 노조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거 보수 정권들, 우파 정권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MBC에서 그 탐사 기획 보도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 주간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이름이 MBC 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 밤에 뉴스데스크 끝나면 8시 55분부터 9시 50분까지 거의 1시간을 방송하는 그런 심층 시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요. MBC는 당연히 이 야당, 보수 진영 당연히 비판할 것이고 정권은 옹호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나? 제가 지금부터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전수조사한 결과를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점은 작년 8월 9일, 그러니까 2019년 8월 9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의 문재인 대통령 발표 이후에 이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지난주니까 1월 20일까지 18회분, 그리고 한 회당 보통 2꼭지씩 합니다. 그런데 한 3번 정도는 한 꼭지 통으로 보도를 한 케이스가 있어서 총 18회분 33편의 이 보도 방송 건수를 전수조사하고 내용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이 33편 가운데 원래 이 취지가 탐사보도니까 이제 일반적인 탐사보도, 정치적 편향이 없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탐사보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탐사보도는 8건, 24%에 불과하고요. 전체의 55%인 18건이 야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그 의원, 특정 의원을 비판하고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그런 보도가 무려 18건, 55%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정치적으로는 여야를 형평성 있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권, 여권은 어땠나 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 그러면 비리가 없는 걸 어떻게 보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내정될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쫙 살핀 겁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비위 사실을 주제로 한 보도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이 여러 가지 딸의 문제, 부인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때 평소에 그냥 침묵하던 일반 시민들까지 광화문에 대거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비판한 게 있냐 하면 비판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찬양하는 보도 편수가 4편입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죠. 정권의 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의 심층 보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 12월 9일 방송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청와대 외압 흔적 찾기 힘들어. 참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참 낯뜨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정권 아부 아닙니까? 언론이, 더구나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어떻게 이런 낯뜨거운 아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이 부분에 이 파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그거는 단순한 한일 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나중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일 감정을 이쪽에다가 대입시켜가지고 이거를 파기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파기할 때 그 당시 상황이 조국 전 장관 비리가 막 보도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덮어버리려고 파기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썼다는 정치적 분석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옹호하는 식으로만 보도하고 끝냅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더구나 논란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그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까지 발표한 사항이고 결국은 나중에 문재인 정권 스스로 파기한 걸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만 봐도 진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권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일방 옹호하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뭐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거기는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문제 내지는 잘 조정을 잘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쏙 빼고 검경 수사, 검찰 나쁜 놈, 일방적으로는 검찰이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검찰 나쁘다는 것만 골라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 게 4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찬양 보도만 4건이고 조국 비리 보도는 1건도 안 하고 야당은 애꿎게 야당만 무려 18건, 절반 이상을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합니다.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 미디어 연대 팩트체크 플러스 보고서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 연대 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나 팩트체크 그 코너를 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은데 18건 가운데 보면 검찰하고 싸잡아서 같이 비판, 삼성그룹하고 싸잡아서 비판, 보수 언론하고 싸잡아서 비판, 종편 TV하고 싸잡아서 비판, 이런 식입니다. 단독 보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국 비리가 나오니까 그걸 덮어버리려고 한국당 특정 의원의 아들 스펙 의심 이러면서 느닷없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무려 3건, 건수로는 2건이지만 1건은 통으로 그냥 1시간 내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나경원 의원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거 왜곡 보도다 그래서 이제 민형사상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무리하게까지 덮어버리려고 꺼내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요, 이 또 하나 기가 막힌 보도를 이렇게 합니다. 3억 원 오른 아파트의 종부세 인상은 60만 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의 여파 지속. 이런 식으로 보도를 또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지나치게 급등한 건 바로 지난 정권도 아니고 유독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급등한 게.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똑같은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 잘못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막 여기저기 무슨 심지어 이 좌경 공산주의, 좌경 사회주의에서나 쓰는 무슨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원인이 박근혜 정부 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 정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보도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종부세 인상을 좀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요인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 요인인 겁니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억지 보도하고 현 정권 잘못한 거는 전부 이전 정권 잘못 때문이다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 MBC 심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국회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 언론 관계기관 이런 데서 이 공정성 부분 좀 철저하게 보시고 공정성 준수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감시를 할 겁니다.
오늘 MBC의 편파성, 뭐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다. 이런 저희들 팩트체크 플러스 결과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